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8명 늘어 누적 19,947명이다. 이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30일 299명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왜 의사들은 굳이 파업을 한 것일까? 분명 뻔히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고 명분 또한 그다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열린공감TV는 현 의사 파업 사태를 다른 시각으로 조명해본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방 의사 수의 부족에 따른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결국 이 사태는 의사협회장 최대집이 전면에 나서 이끌었고 현재는 전공의들이 동참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에 동조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후배들을 위해 나선다는 이유로 성명도 발표하고 모양새 있게 품위 유지 또한 해가면서 점잖은 척 여러 매체를 통해 그럴싸한 논조로 현 의사 파업에 대해 찬성하는 의사 교수들이다. 전공의들에게 그 교수들은 하늘이다. 그런 사람들이 적극 전공의들의 파업을 부추기고 있으며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파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대체 왜일까?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꼭 파업을 했어야 했을까? 정부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존에 발표했던 모든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 전국 이후 다시 하나부터 차근차근 의사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자고 하는데도 왜 의사들은 이 난리에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일까?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해서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전협 등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 후 여야 합의하에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는데도 왜 파업을 풀지 않는 것일까? 많은 국민들은 최대집의 의사협회 하나만 상대하면 되는 줄 착각한다. 하지만 정작 의사들 단체는 각양각색이다.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의과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등 범의료계의 생각과 결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지난 8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문을 마련했었다. 합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정원 통보 및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라고 합의를 했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협의가 무산되었던 것이다. 정식 의사 코스를 밟고 있는 젊은 전공의들이 무슨 이유로 이 합의를 거부했던 것일까? 그들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도 정부를 못 믿는다고 해서 국회 한정혜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재하에 8월 28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합의안대로 이행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도 못 믿겠다고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파업을 강행하는 것일까? 학식 있는 많은 의사들의 파업 명분과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 유명 현직 의사 유튜버를 비롯하여 여러 매체 어디서든 의사 파업에 대한 명분과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열린공감TV는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았다. 전공의들은 어떤 단체 행동을 하든 윗사람들, 즉 해당 병원의 교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자신들의 선배 의사들의 조언이나 암묵적 조언 또는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 구조이다. 저들이 적극 파업을 주도하고 길거리로 나선 이유는 그 교수들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유명 대학병원 교수들은 왜 코로나 전국에 자신들의 후배들을 길바닥으로 몰아냈을까? 의사들이 파업을 한 시점이 중요하다. 언제나 시점이 중요하다. 의사들의 파업은 2020년 5월 말경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7월 23일 10년간 의대생을 4,000명 증원한다는 정책 발표가 이루어졌다. 8월 6일 파업 예정 하루 전날 보건복지부는 대전협 측과 만나 1시간 20분가량 대화했지만 대전협은 예정대로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사건 등으로 하루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하자 다시 8월 19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긴급 회담을 했지만 역시 결렬되었다. 8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 등과 만나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말한 대로 국회에서까지 나서 현 코로나 시국이 잠잠해진 후 본격 논의하고 합의에 나가자고 했으나 그 또한 믿지 못한다고 거부했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8월 26일 오전 9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대대적 파업에 나섰다. 자, 5월부터 시작된 이 사안이 정부가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까지 받아가며 억지의 땡깡까지 부리며 파업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2020년 3월경 경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나오기 시작했다. 한 거대 제약회사 직원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대형 병원의 유명 교수들을 비롯하여 웬만한 병원의 과장급 의사들이 그 제약회사로부터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다. 5월경 경찰은 해당 수사가 진행 중임을 시인했다. 그 거대 제약회사는 JW 중외제약이며 일반 수액 및 영양수액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일반 수액은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물품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지만 영양수액은 수익성이 매우 높다. JW 중외제약은 위너프라는 영양수액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고 점유율이나 매출 규모 면에서 타 회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보자에 의하면 JW 중외제약이 지난 4년간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도권 중심의 대형병원 의사, 교수들에게 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란 자기 회사의 물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물품,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리베이트가 만연하게 되면 제약사들이 너도 나도 리베이트를 하게 되고 이는 약값이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 높아진 약값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리베이트 쌍벌제, 션샤인 액트를 도입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의료인 모두 의료법 제23조의 3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경제적 이득을 전액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의사, 약사,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제약사, 수입사, 도매상 등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파악한 금액은 1년간 무려 100억 원 정도이며 2016년부터 약 400억 원의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 중외제약의 의약품 사용 로비를 받은 의사는 대략 700여 명 정도이고 이들이 근무하는 곳은 국내 주요 대형병원 빅5로 불리우는 삼성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원자력병원, 경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등과 지방의 유명병원 교수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외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도 만연하단 것이다. 제약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의사 입장에서는 입맛대로 골라서 더 큰 리베이트를 하는 회사를 손들어주는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관행처럼
버젓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제약회사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각종 명목의 식사 제공, 골프 제공, 야유회나 해외여행 비용까지 지원하는 등 의사들에게 엄청난 리베이트를 해왔는데, 이로 인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본격화되고 수많은 교수 의사들이 한방에 몰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만약 이 사건이 계속 불거져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번지게 되면 국내 병원 전체의 전수조사 및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한 수순이었다. 단순 과징금을 물고 끝날 일이 아닌 것이었다. 오죽 사건이 크면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관 5명을 압수물 분석 업무 등에 추가로 투입했을까? 수도권 중심 전국의 대형병원 700여 명의 교수 의사들, 생각해보시라. 아마 웬만한 큰 병원의 교수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현 사건과 관계없는 의사들조차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들 안위에도 문제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현재 서초동 법원과 변호사 및 로펌 사무실에는 의사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중해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학회를 제약사가 스폰을 해서 보내준다든지, 그럼 의사는 이 제약사 돈으로 출장을 갔다 오고 좋은 호텔에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자금도 대주고 갔다 와서 이 제약사의 약을 쓰는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했다. 세상에 기가 막히는 것은 경찰에 의하면 특히 빅2라고 불리는 서울삼성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는 로비 전담 부서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유명 변호사 및 로펌을 통해 해당 건을 돈받는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 도과 시점과 단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타 용역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 지급 차원에서 의료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 의사들과 변호사들이 엄청 돈 분서주하고 있다고 한다. 로펌은 반드시 용역 제공과 보수 지급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매달리고 있다란 후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불거져서 국민이 모두 아는 사건으로 번지고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더 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시점이었다. 때마침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 발표는 이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본 사건을 덮고 전국을 다른 곳으로 눈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이들은 전공의들을 부추겨 정부와 합의한 합의문조차 뒤엎고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게다가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들과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를 그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합리화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어 자신들이 구속되거나 징역까지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앞으로 영영 의사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코로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사건을 다른 곳으로 눈돌리고 국민들이 모르게 쉬쉬해가며 조용히 사건을 덮고 유명 로펌들을 이용하여 아주 경미한 처벌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얼굴마담에 불과하다. 서북청년단을 계승한다며 자유청년단을 조직하고 그 후로 수구보수정당 근처를 얼씬거리며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을 말하고도 쉽지 않다. 실제 의사협회를 움직이는 건 대형병원 교수 의사들이다. 그들이 최근 의사협회와 긴밀한 연락과 만남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현 의사 파업의 이면에는 저들 사악한 일부 의사 교수들이 있다. 전공의들은 그들 의사 교수들의 몸빵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700여 명의 대형병원 및 일부 병원 교수 의사들, 자료에 의하면 거의 웬만한 대다수 유명 교수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어린 전공의들의 앞길을 막고 그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길 바란다.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